우편함에서 꺼낸 작은 봉투. 거기에 적힌 글씨는 LH국 토주택공사. 아무 생각 없이 봉투를 열었는데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도시개발사업 보상금 산정 통지서였다. 토지 보상금 152억 원, 건물 보상금 28억 원, 총 180억 원. 눈앞의 숫자가 믿기지 않았다. 180억이라니 평생 살아온 남대문 근처 작은 한옥이 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면서 얻게 된 금액이었다. 하지만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였다. 뉴스에서 본 사례들이 떠올랐다. 재산이 많으면 자식들조차 부모를 등질 수 있다는 이야기. 혹시 내 자식들도? 새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대기업 임원인 첫째 민수, 분식점 사장인 둘째 창수, 실직 상태인 막내 경수. 180억 앞에서 진짜 마음을 보여줄 자식이 과연 몇 명일까? 결심했다. 돈을 나누기 전에 내 자식들이 돈 때문이 아닌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영감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생각났다. 사람은 돈 앞에서 진짜 모습이 나온다. 옷장을 뒤져 가장 낡은 한복을 꺼냈다. 색이 바래고 소매 끝이 해진 명절에나 입던 옷이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했다. 첫 타깃은 첫째 민수였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그는 항상 바쁘다며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보였다. 지하철을 타고 가며 마음이 복잡했다. 진심으로 맞아줄까 아니면 냉정한 모습을 보일까? 180억 앞에서 첫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강남역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를 올려다보니 목이 아팠다. 30층짜리 고급 아파트. 경비실에 방문 신고를 하는 동안 경비원의 시선이 날 뒤에서부터 후쳤다. 초라한 차림 때문이었을까 표정이 좋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다. 딩동.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다. 한참 후 문이 열렸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맞았다. 반가움보다 당황스러움이 먼저였다.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예전보다 살이 빠졌고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다.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까지. 거실로 들어서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넓은 공간, 고급 가구, 50인치가 넘는 TV,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민수는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아들아,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대.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민수는 한숨을 쉬더니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냈다. 택시비나 쓰세요. 저희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가슴이 차가워졌다. 5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5만 원이라니. 첫째는 이렇게 냉정했다. 다음은 둘째 창수였다. 분식점을 운영하는 그는 서민 동네에 살고 있었다. 가게 앞에서 기름 튀는 소리를 들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좁은 가게, 정성스럽게 정리된 테이블. 어머니, 요즘 장사가 정말 안 돼요. 재료값도 오르고. 사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5천만 원 정도 필요해요. 창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손을 휘저었다. 저희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요. 큰 돈은 없어요. 형한테 가보세요. 주방으로 들어간 그는 나오지 않았다. 외면이었다. 두 아들 모두 냉정했다. 그러나 아직 막내 경수가 남아있었다. 막내 집은 구로구의 작은 원룸. 좁은 골목을 걷고 초라한 빌라 1층 앞에 섰다. 딩동. 문이 열렸다. 경수는 헝클어진 머리와 충혈된 눈으로 나타났다. 집안은 엉망이었다. 아,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맥주병이 굴러다녔다. 은주가 어색하게 인사했다. 사실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5천만 원 정도 필요해요. 경수는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저희 지금 회사에서 구조조정당해서 상황이 안 돼요. 보증금도 못 내고 있어요. 형들이 사정 나을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든 살 수 있어요. 은주도 곁에서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희가 마련할게요. 검사부터 받으세요. 그때 조용히 품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경수와 은주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얘들아, 사실 엄마 아픈 거 아니야. 이건 도시개발 보상금 계약서야. 180억이라는 숫자가 선명히 적혀 있었다. 경수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다. 엄마, 돈이 있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모실게요.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첫째 민수 외제차에서 뛰어내렸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보고 민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180억이라니 대박이에요. 둘째 창수도 뛰어왔다. 정말 180억이에요? 이제 걱정 끝이에요. 두 형제는 경쟁하듯 엄마를 모시겠다고 했다. 그러나 경수가 앞에 나서며 말했다. 형들, 그만하세요. 너무 추해요. 돈 있든 없든 어머니는 저희가 모실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다. 돈이 없어도 시험을 거쳐도 누가 진짜 효자인지, 누가 진심으로 엄마를 사랑하는지. 모든 상황이 뒤얽혔지만 마지막에는 마음의 진실이 드러났다. 돈 앞에서 변하는 인간의 모습. 그러나 사랑은 시험을 이겨내는 법. 180억 앞에서도 결국 엄마 곁에 남은 것은 진심이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경수와 은주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마음만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천천히 과거를 떠올렸다. 남대문 근처 작은 한옥에서 시작된 나의 삶, 고단했던 세월 속에서도 자식들을 위해 무릎 꿇고 살아온 날들, 그리고 영감과 함께 나눈 수많은 약속들. 그 기억들이 눈앞에 살아 움직이는 듯 했다. 형들이 돈 때문에 변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람의 마음은 시험을 통해 진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진짜 효자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어머니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후 세 아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수와 창수는 처음엔 돈 앞에서 얼어붙었지만 경수의 마음이 그들의 눈을 열게 했다.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을 조금씩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180억이라는 돈은 이제 단순한 재산이 아닌 가족의 관계를 확인하고 바로잡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첫째 민수에게 말했다. 너희가 돈 때문에 어머니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 거야.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엄마, 이제야 이해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마음으로 모실게요. 라고 답했다. 창수도 마찬가지였다. 장사 스트레스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순간적으로 마음을 닫았지만 경수의 진심을 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경수와 은주는 처음부터 진심으로 나를 챙겼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아닐까.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한번 식탁에 둘러앉았다. 돈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그저 서로의 안부와 하루를 나누는 시간이었고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찾아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나는 깨달았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고 돈이 없어도 마음이 따뜻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봉투 속 180억 LH 보상금을 손에 들고 조용히 생각했다. 이제는 가족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나는 결심했다. 이 돈은 단순히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필요한 곳에 현명하게 사용할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첫째 민수는 회사와 일상 속에서도 마음을 돌보겠다고 다짐했고, 둘째 창수는 장사의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약속했다. 막내 경수와 은주는 처음부터 내 마음을 헤아려 주었기에 나 역시 마음속 깊이 안심할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180억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은 그저 계기가 되었을 뿐, 진짜 시험은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나는 가슴속 깊이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돈보다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어머니로 살아가겠다고.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갖게 되었다. 돈으로 인해 갈라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진심을 확인함으로써 더 단단한 유대를 가지게 되었다. 민수는 회사 일로 바쁘지만 가끔이라도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 창수는 장사와 생활 속에서도 마음을 나누었다. 경수와 은주는 변함없이 나를 챙기며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돈이 아닌 마음이 우리 가족을 지켰구나. 그리고 LH 보상금 봉투는 책상 한쪽에 조용히 놓였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걱정의 대상이 아닌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 증거물이 되었다. 그 후로도 나는 종종 옛날 한옥과 남대문 골목을 떠올린다. 거기서 시작된 나의 삶과 자식들을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날들. 그리고 180억이라는 거금 앞에서 진짜 마음을 확인했던 하루. 이 모든 경험이 나에게 남긴 것은 단 하나다. 바로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보상이라는 사실이다. 나는 오늘도 조용히 미소 짓는다. 내 자식들이 돈 앞에서도 진심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전하고 싶다. 돈이 많든 적든 진심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마음만 있다면 가족은 어떤 위기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연을 마무리하며 나는 깊은 감사와 함께 새로운 다짐을 한다. 앞으로 남은 생은 마음으로 서로를 챙기며 살아가겠다고. 180억이라는 보상금은 단순한 숫자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준 가르침과 깨달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돈보다 소중한 건 마음이란다. 우리 모두 기억하자. 그리고 창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며 나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나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이 온 집안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까지 모든 것이 평화롭게 느껴졌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복잡한 생각들이 엉켜 있었다. 180억이라는 큰 돈. 과거라면 나는 그 돈이 곧 행복과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돈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었고, 그것은 바로 가족의 마음이었다. 나는 오래전 시절을 떠올렸다. 남대문 근처 작은 한옥에서 시작된 삶. 그때는 힘든 시절이었지만 부모님과 형제들이 함께 땀 흘리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나는 늘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뒤로 한 채 살아왔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깨달았다.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진짜 가치라는 것을.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경수와 은주가 있었고 두 사람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야 조금 숨 쉴 수 있겠구나. 민수와 창수 두 아들은 처음에는 돈 앞에서 주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을 열었다. 민수는 직장 스트레스와 경쟁 속에서 잠시 현실적인 판단을 우선했지만 결국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창수는 장사로 바쁜 나날 속에서 순간적인 실수와 서운함을 느꼈지만 경수의 진심을 보고 눈을 뜨게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돈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경수와 은주가 어릴 적 찍힌 사진, 민수와 창수가 뛰놀던 모습, 우리 가족이 함께 웃던 순간들. 사진 속 얼굴들은 모두 다정했고 순수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진짜 행복은 여기 있었구나. 다음 날 아침, 나는 조용히 주방에 앉아 커피를 내리며 계획을 세웠다. LH 보상금 180억을 단순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생각이었다. 민수에게는 조심스럽게 말해주었다. 이 돈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시험이었단다. 이제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민수는 처음엔 고개를 숙였지만 곧 눈빛이 변했다. 엄마,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마음으로 챙길게요. 창수도 마찬가지였다. 장사에 치여 바쁜 현실 속에서 순간적으로 마음을 닫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었다. 경수와 은주는 처음부터 내 마음을 헤아려 주었기에 나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나누는 것,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달라졌다. 돈이 중심이었던 관계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관계로 변했다. 우리는 이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은 셈이었다. 민수는 회사 일로 바쁘지만 가끔이라도 시간을 내어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한다. 창수는 장사와 생활 속에서도 마음을 먼저 생각한다. 경수와 은주는 여전히 나를 챙기며 내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핀다. 나는 종종 과거를 떠올린다. 한옥 시절, 남대문 골목, 어린 시절의 기억들. 그 모든 경험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180억이라는 큰 돈이 가져온 시험과 깨달음 덕분에 우리는 더 단단한 가족이 될 수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다. 앞으로 남은 생은 돈이 아닌 마음을 최우선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날 이후 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가족이 함께 나누는 웃음,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과 바람. 그 모든 것이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소소한 행복이었다. 경수와 은주는 매일 나를 챙기며 민수와 창수는 서로에게 다정한 마음을 나누며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느꼈다.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닌 서로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마음이다. 우리 모두 기억하자. 그 후 우리는 LH 보상금을 현명하게 활용하며 필요한 곳에는 도움을 주고 서로를 위한 작은 기쁨에도 투자하기 시작했다. 돈은 이제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가족의 마음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도구가 된 것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평화로운 마음,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그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보상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소파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속은 여전히 소용돌이쳤다. 돈이 가져다준 현실과 그동안 내가 외면했던 가족의 마음 사이에서 나는 복잡하게 흔들렸다. 어릴 적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시골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오빠, 언니들과 함께 살던 시절. 작은 방, 좁은 마루, 때로는 끼니가 부족해 굶주렸던 날들. 하지만 그때 느낀 정겨움과 가족의 따스한 손길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다. 그 기억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진짜 행복은 사랑과 마음의 교류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나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경수와 은주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경수는 여전히 내 손을 잡고 엄마, 오늘 기분은 어때요? 라고 물었다. 은주는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눈물을 참았다. 그동안 내가 바라던 건 바로 이런 순간들이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순간들. 민수와 창수는 조금 늦게 아침을 먹으러 왔다. 민수는 여전히 일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창수는 장사에 치여 바쁘지만 가족과 대화하는 동안 눈빛이 달라졌다. 두 사람 모두 예전처럼 돈과 현실에만 치우치지 않고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가진 돈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험이었단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 민수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저 이제야 알겠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몰랐는지 앞으로는 마음으로 챙기겠습니다. 창수도 깊게 숨을 내쉬었다. 저도요. 이제부터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안도감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 가족의 진짜 시작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어린 경수와 은주, 민수와 창수가 뛰어놀던 모습, 우리가 함께 웃던 순간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순수했고 사랑이 묻어 있었다. 나는 사진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짜 행복은 여기 있었구나. 돈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 속에. 저녁이 되자 나는 주방에서 조용히 요리를 했다. 경수와 은주는 내 곁에서 재료를 정리하며 작은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와 창수는 장사와 업무를 마치고 돌아와 가족들과 식탁에 앉았다. 우리는 그날 밤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경수는 말했다. 엄마, 앞으로는 작은 순간에도 감사하며 살아가요. 돈보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죠. 은주도 덧붙였다. 맞아요. 우리가 서로를 챙기고 이해하는 순간, 그게 바로 진짜 보상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최우선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자. 그 후 우리 가족은 달라졌다. 하루 일과 속에서도 서로를 챙기고 작은 감사와 배려를 나누며 살아갔다. 민수는 직장에서 돌아오면 잠시라도 가족과 대화하고 창수는 장사에 바쁘더라도 마음을 다해 가족을 챙겼다. 경수와 은주는 여전히 나를 살피며 내가 힘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나는 종종 과거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한옥에서 뛰놀던 어린 시절, 남대문 골목의 추억, 그 모든 경험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180억이라는 큰 돈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었지만 그 시험 덕분에 우리는 더 단단한 가족이 될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평화로운 마음,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그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보상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나는 부엌 창가에 앉아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어제 밤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돈과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경수와 은주는 이미 부엌에서 소란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경수는 작은 접시를 정리하며 나를 힐끗 바라보았다. 은주는 반죽을 주무르며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엄마, 어제 이야기 진짜 좋았어요. 우리 앞으로도 서로 마음을 더 많이 나눠요. 그 말에 나는 눈가가 살짝 젖었다.
어린 두 아이가 이렇게 마음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기특하고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다. 민수는 늦잠을 자고 부스스한 모습으로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는 어제의 약속처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려는 듯 평소보다 천천히 행동했다. 창수는 장사 준비 때문에 바쁘지만 짧게라도 가족과 눈을 맞추며 미소 지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지는 순간 나는 문득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어릴 적 시골 마당에서 뛰놀던 기억,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집안 풍경, 부모님의 손길과 오빠 언니들과의 장난스러운 다툼. 그 기억들은 지금의 나를 만든 근본이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족에게 닥친 시험을 통해 나는 깨달았다. 돈이 가져다주는 안정감보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켜주는 관계가 훨씬 소중하다는 사실을. 오후가 되자 민수는 직장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다. 창수는 장사 도중 잠시 들러 경수와 은주와 함께 간단한 게임을 하며 웃음을 나눴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이 안도감을 느꼈다. 이 작은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자라고 있었다. 저녁이 다가오자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다. 평소 같으면 각자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식사를 했겠지만 이날만큼은 모두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다. 경수가 입을 열었다. 엄마, 저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는데 집에 와서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가족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은주도 덧붙였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고민이 많았는데 엄마랑 아빠, 오빠랑 얘기하니까 힘이 나요.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저 이제야 알겠어요. 돈이나 성과보다 중요한 건 가족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네요. 앞으로는 그걸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창수도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쁘다고 소홀히 했던 마음, 이제는 챙기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느꼈다. 우리가 가진 돈은 시험의 수단이었지만 진짜 보상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 속에 있었다. 밤이 되자 나는 옛날 사진첩을 꺼냈다. 어린 경수와 은주, 민수와 창수가 뛰어놀던 사진, 가족이 함께 웃던 모습이 가득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짜 행복은 여기 있었구나. 돈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 속에.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고 달빛을 바라보았다. 평화로운 밤, 가족의 웃음과 속삭임, 그리고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보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빛이 스며들었다. 공기는 여전히 선선했지만 햇살은 따스했다. 나는 부엌 창가에 앉아 찻잔을 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제 밤의 대화가 계속 마음을 울렸다. 돈 문제와 현실적인 고민은 여전히 무겁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는 마음이었다. 부엌에서는 경수와 은주가 소란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경수는 식탁 위를 정리하며 나를 힐끗 바라보았다. 은주는 반죽을 주무르며 다가와 속삭였다. 엄마, 어제 이야기 진짜 좋았어요. 우리 앞으로도 서로 마음을 더 많이 나눠요. 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눈가가 촉촉해짐을 느꼈다. 아이들의 마음속 성장과 이해가 이 집안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주고 있었다. 민수는 늦잠을 자고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들어왔다. 그는 평소보다 천천히 움직이며 집안의 분위기를 살피는 듯 했다. 창수는 장사 준비로 바쁘지만 잠시라도 가족에게 눈길을 보내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문득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시골 마당에서 뛰놀던 기억,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집, 부모님의 손길과 형제자매와의 장난스런 다툼들. 그 기억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가족의 현실과 마주하며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과 신뢰였다. 오전 내내 민수는 집안일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시간을 나눴다. 창수는 장사 중 잠시 들러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서로 웃음을 나누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깊이 안도했다. 이 작은 일상이 바로 진짜 행복이었다. 점심 후 나는 사진첩을 꺼냈다. 어린 경수와 은주, 민수와 창수,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웃던 사진들이 가득했다.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지난 세월과 추억이 마음속을 따뜻하게 적셨다. 진짜 행복은 여기 있었구나. 돈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 속에. 그날 오후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은주가 학교에서 다투고 돌아온 것이다. 민수와 창수는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차분히 은주와 대화를 나누었다. 은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엄마, 오늘 친구랑 싸웠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얘기하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민수는 다정하게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은주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는 거야. 경수 역시 학교에서 있었던 작은 고민을 털어놓았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은 함께 해결책을 찾으며 웃음을 되찾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족 간 신뢰와 사랑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새삼 느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다. 평소 같으면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식사를 했겠지만 이날만큼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하루를 나눴다. 경수가 입을 열었다. 엄마, 오늘 하루도 힘들었지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가족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은주도 덧붙였다. 저도 오늘 고민이 많았는데 엄마, 아빠, 오빠랑 얘기하니까 힘이 나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저 이제야 알겠어요. 돈이나 성과보다 중요한 건 가족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네요. 앞으로 그걸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창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쁘다고 소홀히 했던 마음, 이제는 챙기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달빛 아래에서 창문을 열고 잠시 서 있었다. 평화로운 밤, 가족의 웃음과 속삭임,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보상이었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서로의 마음을 챙기자. 작은 오해에도 귀 기울이고 함께 웃고 함께 울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는 은은한 빵 굽는 냄새가 가득했다. 경수는 토스트를 굽고 은주는 달걀을 섞으며 작은 웃음을 지었다. 민수와 창수는 신문을 펼쳐들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다. 평소 같으면 말없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조용히 서로를 관찰하며 마음을 헤아리는 순간이었다. 나는 커피를 들고 창가에 섰다. 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들며 나뭇잎을 흔들었다. 그때 갑자기 지난 날들이 떠올랐다. 민수가 처음 이 집에 온 날, 경수와 은주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그를 바라봤다. 어린 마음에 새로운 아빠가 생긴다는 생각은 설렘보다 긴장감이 컸다. 민수 역시 자신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인지 몰라 조심스러웠다. 매일 아침 눈치 보며 부엌에서 밥을 먹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긴장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 기억이 떠오르면서 나는 문득 민수를 불러앉혔다. 민수야, 너도 참 힘들었지? 우리 집에 들어온 후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민수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다. 네, 엄마. 사실 매일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은 적응한 것 같아요. 가족이란 건 함께 겪으면서 만들어가는 거구나. 이제야 알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음을 느꼈다. 오전 내내
가족은 작은 일로 바쁘게 움직였다. 경수는 학교 과제를 하며 은주는 그림을 그렸다. 민수와 창수는 집안일을 나누며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편안해졌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점심 후 갑자기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은주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워 돌아온 것이다. 눈물이 글썽였지만 이번에는 민수와 창수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은주를 맞았다. 은주야, 무슨 일 있었어? 은주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친구가 제 그림을 망쳤어요. 화가 나서 싸웠는데 집에 와서 엄마, 아빠, 오빠랑 얘기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민수는 은주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은주야. 누구나 실수하고 감정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중요한 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지. 경수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작은 학교 사건, 친구와의 갈등, 시험 걱정 등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은 함께 해결책을 찾으며 웃음을 되찾았다. 저녁이 되자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평소 같으면 각자 스마트폰만 바라보았겠지만 오늘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하루를 나누었다. 경수가 말했다. 엄마, 오늘 하루 힘들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가족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은주도 덧붙였다. 저도 오늘 고민이 많았는데 엄마, 아빠, 오빠랑 얘기하니까 힘이 나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이제야 알겠어요. 돈이나 성과보다 중요한 건 가족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네요. 창수 역시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어가자 나는 혼자 거실 창가에 섰다. 달빛 아래 고요한 집안, 가족의 웃음과 속삭임, 작은 발걸음 소리. 이 모든 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보상이었다. 그때 문득 창밖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경수와 은주가 밤하늘 별을 바라보며 소곤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서로의 마음을 챙기자. 작은 오해에도 귀 기울이고 함께 웃고 함께 울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